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서부지법에서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우리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공권력의 법 집행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은 보다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집회 대응 및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51명의 경찰들의 쾌유를 빕니다. 다시 한번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불공정성 논란,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여준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적법 절차에 준수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행안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아쉽게도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구속에 이르기까지 사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남겨서 혼란이 가중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난 사설을 인용하겠습니다. 사설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법원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판단에 복종해왔다. 법원의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여준 행태는 법을 이용한 정치 행위였다. 법원이 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원의 행태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유발하며 거리로 불러내고 있다. 법원과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오늘 언론에 아침에 난 사설의 일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이번에 많이 그 폭도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라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면서 600자의 긴 메시지로 영장을 기각했던 사법부가 계엄 관련 핵심 인사 10명이 모두 구속되고 탄핵까지 되어 사실상 영의에 머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는 달랑 15자 사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나라를 두 동강 냈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혼란을 매듭지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이 오히려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을 키웠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처장님,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경 남성 한 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로 진입해 현행 범으로 체포된 후 추가로 16명이 담장을 넘어 총 17명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안에서 현직 대통령 안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17명이 담장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 경계를 하십니까? 여기에 17명이 여기에서 강력하게 막고 대처를 했더라면 심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초기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약 3만 5천 명의 집회가 참가해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심사가 종료된 후에도 약 1,300명 가까운 시민이 현장에 새벽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기동대가 48개, 약 3,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13개 780명만 남기고 18시 50분에 철수를 시켰죠. 가장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런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가장 지지자들이라면 가장 이 예민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시오. 특히 후문에 보면 PPT 한번 보십시오. 저기 낮에는 저기가 후문입니다. 차벽으로 저렇게 다 막혀서 후문도 다 보호가 되고 하는데 철수시키면서 차벽도 다 치우고 이런 거를 예상 못했다는 거는 정말 경찰이 이 집회 과정에서 주의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장심사 이후에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에 지지자들이 저렇게 막 몰려듭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 이동 과정에도 어떻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공수처 수사관 이동 차량을 보호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 경찰의 경계태세주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초기부터 낮에부터 꼼꼼하게 100m 바깥에서 법원 100m 바깥에서 시위해야 된다면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지키도록 경찰에서 경계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호영 직무대리 네, 직무대행께서 제가 좀 그 소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상황 지금 호송 차량이 시위대로부터 포위당하고 있고 또 사전에 그런 그 행위가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왜 경찰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포함해서 거기에 이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계시면 함께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의원님도 뭐 일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도 좀 공감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3만 5천 명 대 3천 명이었습니다. 그 3만 5천 명의 집회시 관리는 3천 명으로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 서울청 동원 가능한 게 한 5천 명 정도 되고요. 광화문 쪽에 또 3만 명이 주간에 또 집회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오전에 3만 5천 명 집회할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집회 시위를 지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공수처 차량 그 문제는 원래 집회 시위가 워낙 3만 5천이 이 범위가 넓습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법원 쪽으로만 주로 경력이 배치돼 있었고 그분은 공덕동 오거리 그쯤까지 이게 시위대가 있었는데 그 끝물에서 끝에 지점에서 그 집회 시위가 갑자기 나와서 막는 바람에 그 공수처 차량이 막혀서 아마 손괴가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경력 배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한 계속 연이어서 밤새 많은 경력이 시위대가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도 경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여태까지 침탈 전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문에 시위대만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체 다 막기에는 우리 인력이나 이런 걸로 도저히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지휘관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